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탈색을 할 건데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피스에다가 10개의 명도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셨나요? 꼭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할 건 뭐냐면요. 가발에다가 지금 실습은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탈색을 할 때를 가지고 할 겁니다. 보통 탈색도 염색하는 것처럼 똑같이 버진이라고 보았을 때요. 먼저 발라야 할 자리가 있고요. 두피 가까이 쪽은 방치를 좀 했다가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탈색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슬라이스를 작겠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탈색 약을 조제를 해서 도포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탈색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탈색을 하실 적에는 여러분 준비하실 사항들 중에서요. 꼭 젖은 수건을 옆에다 좀 하나 갖다 놓으세요. 왜냐하면 손에 약이 좀 많이 묻어 있으면 중간중간에 슬라이스를 뜰 때마다 불필요한 곳을 많이 만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젖은 수건을 옆에다 좀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재를 바르실 적에는 아래부터 위로 점차적으로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떠서요. 약을 바를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잡고 하다 보면 이 손에 약이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계속 만지다 보니까 여기 역시도 모발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는 얼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로킹을 일단 좀 더 나눠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눠 볼게요. 기장이 좀 기르신 분들은요, 보통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3개 정도로 일단 나눠서 시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둔 상태에서요, 슬라이스를 뜨고요. 그리고 약재를 바르실 때에는 일단 두피 가까이 쪽에는 열전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약을 바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뜨고 그리고 혹시 두피 보호제가 있으면요. 피부 보호제 여기다 좀 발라주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을 바르실 적에는 솔에다가 약을 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피에서 1cm 정도는 띄워서 처음 염색하듯이 약재를 바르시면 됩니다. 우리 피스 작업할 때에도 모발에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솔을 이렇게 좌우로 좀 움직여 보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만져주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다음에 모발의 색상이 너무 강해서 잘 안 빠질 것 같으면요. 약을 이렇게 좀 두툼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스를 다시 뜨고요. 자, 다시 약재를 바르는데요. 이때 각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각도가 떨어지면 내가 띄운 자리에 약이 다시 묻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는 좀 들어서 하시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90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동작을 제가 잠깐 보시면 안쪽으로 갈 때에는 각 손이 내가 같이 가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살짝 한쪽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요. 지지대를 좀 이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약을 바르시고요. 항상 이 부위가 얼룩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좀 잘 스며들 수 있게끔 좌우로 좀 흔들어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두상이 좀 크다 싶거나 자리가 크면요. 얘를 욕심을 내셔서 한꺼번에 바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는데 그러면 양쪽 좌우가 색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반을 좀 나눠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와인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자리가 넘쳐나면 웨이브도 끝쪽이 잘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색이나 탈색을 하실 적에도 너무 크다 싶으면요. 저처럼 반쪽을 좀 줄여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 발라놓고요. 그리고 나서 방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연결하는 걸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도포를 다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고 방치 시간은 제가 한 20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체크를 해본 다음에요. 바로 뿌리하고 맞춰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제
색상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색상을 발라놓고요. 탈색제를 바른 다음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 제가 저항성 명도라는 거 있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가 소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으니까 블리치 명도 4번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탈색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요 색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여 색소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기여 색소가요, 최종적으로 연모제를 가지고 도포했을 때 최종의 색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할 건데요. 이때 연결을 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약이 많이 지금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탈색을 좀 더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요, 약재를 좀 걷어내고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약을 살짝 걷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재를 걷어낼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약재를 가지고 걷어내실 적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머리카락을 가지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요, 이렇게 모발을 약재를 걷어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발이 당겨지지 않게끔 텐션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약을 걷어내실 적에는 이렇게 간혹 가다가요, 빗등을 이용해서 약을 이렇게 쓸어내리거나 타올로 깨끗하게 닦아내시려고 타올로 닦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면 아무래도 모발에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약을 걷어내다의 느낌으로 닦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지금 하단부의 색깔을 좀 빼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두피까지 아까 이제 발랐던 것처럼 똑같이 시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요, 이렇게 브로킹을 좀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탈색을 하시다 보면 내가 탈색을 구분져서 하실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블 커트 하실 적에 여기 있는 이 클리퍼 자리 한쪽은 좀 탈색을 하지 않고요, 상단만 탈색을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약재를 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셔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팩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일만 가지고 하게 되면 핑컬핀이나 핀셋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팩을 가지고요, 블로킹 나눠야 할 자리에다가 미리 이렇게 좀 떠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발라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매장에 보시면 호일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호일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요, 다른 곳에 약재가 가지 않아도 돼서 여러분들이 쓰시기가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좀 내가 경계를 줘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네,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호일을 좀 이용해 보세요. 아마 저번 시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호일을 가지고 지그재그한 섹션을 뜨고자 할 때에도 이 호일을 가지고 싸는 방법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그대로 시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에는요, 제가 위에서부터 약을 발라서 좀 내려올 건데요. 일단은 염색약 바르듯이 섹션이 구분되어 있는 데는 먼저 좀 약을 먼저 도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뜨는데, 슬라이스를 크게 뜨시면 제가 얼룩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래서 먼저 좀 바르겠습니다. 역시나 슬라이스 뜰 적에는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두피가 좀 걱정되시죠? 왠지 여기가 자극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또 다른 방법은 이 방법을 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좀 탈지면이라고 해서요, 솜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솜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좀 해볼게요. 섹션을 뜨시고 약재를 새로 자란 부위에 도포를 해주시고요. 내가 밑머리까지 색을 좀 더 빼야 되겠다 싶으면 약을 같이 연결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위에다 약을 바를 건데요. 자, 이때 좀 잘 보세요. 약은 두피 가까이 쪽에 발라주시고, 탈색제는 너무 두피 가까이에 바르지 않으면요, 오히려 얼룩이진 것처럼 보여서 모기가 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극이 생기거나 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솜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셔서요, 요 머리카락 아까 우리 섹션 뜬 자리 있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가벼워서 손님이 무게감도 느끼지 않고요. 또 솜이라는 게 여기에 붙어 있으면요, 공기감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표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약재를 찍어서 두피 가까이 쪽에 발라주시고, 항상 위아래 같이 도포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한쪽만 바르시면 탈색이 얼룩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약이 좀 잘 안 묻는 것 같으면 꼭 체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발라주시고요. 끝쪽도 가볍게 연결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솜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 얘를 그대로 말아주세요. 미리 몇 개를 좀 말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실 때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방치 시간을 다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재를 속에 다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머리에다가요, 전체적으로 슬라이스를 조금 한 2단계 정도 뜨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약재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를 때도요, 혹시나 어느 부위가 조금 색깔이 좀 덜 빠진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들면 그때는 약재를요, 그 부분에는 조금만 더 두툼하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핸들링 할 때 저 보세요. 저는 지금 막 무리하게 모발을 당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핸들링을 하실 때는 그냥 약이 잘 스며들 수 있게끔, 골고루 잘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약재를 바르실 적에는 제일 중요한 건요, 연모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정교한 모습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샵에 이렇게 방문해서 보면 탈색약을 바르실 적에 너무 무리하게 모발이 막 엉켜져 있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을 바를 때는요, 이렇게 좀 정갈한 모습이 유지가 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보실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솜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하시고요. 혹시나 주변 사이드 측면에 내가 약재가 혹시 덜 간 곳이 있나 체크해 보셔서 저처럼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좌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방치 시간은요, 다시 20분 정도 있다가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술이 다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대조를 딱 일어나서 아마 시각적으로도 체크가 더 잘 되실 거예요. 탈색을 지금 이렇게 1회를 시술을 한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더 밝은 쪽으로 유도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한번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재차 다시 한번 발라주고 이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탈색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하루에는요. 2회까지만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더 탈색을 해서 표백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발에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건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는 딱 2회 정도만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탈색을 하실 적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슬라이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탈색할 때요. 슬라이스 폭을 1cm 이상을 다 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탈색을 할 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술을 할 때 아까 솜 사용했었죠. 그 솜 사용했던 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섹션을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떠볼 건데요. 현재 지금 보면 중간에 약간씩 밝아져 있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아마 요거는 예전에 처음 베이스 자체가요, 블리치가 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서 그런 줄무늬가 조금 보일 건데 아마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탈색을 한 모습입니다. 저처럼 슬라이스를 적게 뜨셔서 시술을 하시면은요, 최대한 이렇게 띠가 생기는 얼룩 현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띠가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항상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슬라이스 적게 뜨시고요. 그다음에 약재의 도포량은 조금 더 충분히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우리가 줄기에서요, 끝까지 약재를 발랐잖아요. 그때 방치 시간은 제가 한 20분 정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을 제가 다시 조제를 한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약을 쓰시는데요. 염색하고 똑같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시술할 때는요. 약재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 약을 쓰게 되면 표백이라는 과정이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약을 만드셔서요. 두피 가까이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얘가 일정하게 색상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남은 약을 쓰게 되면 두피 가까이 쪽에 좀 발색이 안 된 것처럼, 즉 표백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탈색이라는 것은 도포를 하고 나서 처음 스타트 시간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시간이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이 초과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탈색하는 거에 대해서 시술을 해보았습니다.